자, 늦은 시간. 자, 이어서 이제 물권 소멸입니다. 물권 총론의 마지막 파트죠. 결국에는 물권이 없어지죠. 45페이지. 엑기스입니다. 물권 소멸 사유가 지금 4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호기, 그 다음에 멸실, 포락, 소멸시효,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동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개만 법률행위라 그랬죠. 뭐가 법률행위예요? 호기요, 맞아요. 자, 1번 포기는 단독행위다. 법률행위입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은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자가 들어왔군요. 이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자기 멋대로 권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만약에 지상권, 전세권 포기로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건물 멸실, 토지의 포락입니다. 이러면 절대적으로 물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 토지가 포락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가 된 거죠. 바다가. 원상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소유권 어떻게 된다? 소멸하는 거죠. 바다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뭔가 소유할 토지가 아닌 거죠. 지금 상태가 지금. 자, 근데 2번 내려가시면은 포락으로 복구가 곤란돼서 토지로서의 효용 상실에서 소멸됐거든요. 근데 다시 또 성토가 됐죠. 성토가 되면은 그 전에 없어졌던 소유권 어떻게 되냐? 부활되는 건 아니라는. 그러니까 부활되는 건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되냐? 소유권 새로 생깁니다.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 생겨, 새로. 그 전에 게 부활되는 거라고 그건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새 생명이 생기면 예. 그건 이제 그때그때 다르죠. 그때그때 다르죠. 네. 네. 그건 아마 그 등기법이나 공법에 아마 절차가 있을 건데, 공법에 대한 부분이라서, 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그때 다릅니다. 약올로 갔다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개인한테 소유권을 준다고 해도 그게 이제 절차적인 형태가 이 전에 게 다시 되살아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소유권이 새로 생긴다는 거니까 국가가 뺏어간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다르죠. 그것까지는 뭐 알 수가 없죠. 저는 모르죠. 뭐 어떻게 토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아, 줘요? 주는 거 맞아요? 확실해요? 아, 준대요. 예, 준대요. 준답니다. 예. 자, 소멸시효.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소멸시효 안 걸리죠. 얘네들은 시간이 흘러도 안 없어집니다. 자, 근데 소멸시효 걸리는 물건들이 있죠. 네, 용익 물건들인데, 지금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이 지역권 같은 경우 20년간을 방치하죠.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혼동으로 내려가죠. 자, 일단 혼동의 대표적인 형태는 바로 이 소유권과 제한물권 간의 혼동입니다. 지금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된 토지에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형태가 이런 거죠. 갑이 토지 소유자고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자였어요. 지상권. 자, 을이 이렇게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매매로 취득하든 뭐 상관없죠. 지금은 상속받았다 그러죠. 토지를 그대로 상속받아서 을이 소유권을 가졌다. 그럼 이 상태가 혼동 상태죠. 제한물권자였던 을이 소유자가 된 거죠. 이러면 이제 권리가 중복되잖아. 없어져야 되는 거죠. 소유권 없애요, 지상권 없애요. 네, 지상권이 없어지는 거죠. 말소 등기 해야 돼요, 말소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했다. 이건 뭐 중간에 나오는 표현들은 보실 필요가 없고, 첫째 줄에 저당권자가, 둘째 줄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말인 거죠, 지금. 그럼 이제 제한물권자인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됐으니까
저당권은 어떻게 되냐?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3번 내려가 보세요. 자,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자, 그리고 병이 저당권 가지고 있다고 돼 있죠. 지금 이거는 지상권자가 1번, 그리고 2순위로 병의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2순위 저당권자 병이 소유권 취득을 했잖아요. 그럼 역시 원칙대로 저당권은 그냥 소멸한다는 거죠. 이것들은 다 원칙을 말하고 있죠. 자, 예외 지문들도 보죠. 다음 페이지요. 자, 보시면 을이 갑의 토지에 지상권 설정 받았고, 그리고 나서 병이 그 지상권에 대해서 저당권 취득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상권만이 존재했던 게 아니라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그 지상권을 담보 잡는 저당권이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저 지상권 없어지면 병의 저당권도 다 없어지죠. 그래서 이 저당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이때는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을 해도 이 지상권 혼동 예외죠.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아요. 혼동 예외. 권리가 딸려 있으면 안 없어지죠. 자, 그리고 5번도 예외입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 1번 저당, 병이 2번 저당권자입니다. 자, 그런데 1번 저당권자가 자, 지금 증여를 받아가지고 소유권 취득을 했잖아요. 원칙대로면은 을의 저당은 소멸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례는 밑에 2번 저당권자 있죠? 얘가 순위가 승진한다는 거죠. 얘가 순위 승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사례에서는 1번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6번 부동산에 대항요건 갖춘 임차권 성립이 됐고, 그리고 나서 저당권 설정됐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1번, 저당권자가 2번이죠. 이때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됐죠. 그러면 혼동의 원칙만을 생각한다면은 임차권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안 없어지잖아요. 왜 안 없어져요? 밑에 저당권이 있어서. 밑에 저당권 순위 승진 방지입니다. 이거는 7번도 마찬가지예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럼 저당권 1번, 가압류가 2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을 했죠. 그러면 원칙은 저당권 소멸돼야 되지만 지금 밑에 가등기가 있죠. 그럼 이제 혼동 예외라는 거죠.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5, 6, 7번이 소멸하지 않는 건 이유가 다 똑같아요. 밑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요. 밑에 쪽에 점유권과 광업권 돼 있는 부분 있죠? 여기 확인합니다. 동그라미 9번. 자,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점유자 을이 소유권 취득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점유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점유권은 타 물권과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없어집니다. 혼동으로. 이거는 10번의 광업권도 마찬가지죠. 소유권과 광업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두 가지 권리가 양립해도 되죠. 그래서 광업권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11번 저당권의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매수했다라고 돼 있죠. 처음에 갑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을이 저당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당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었고, 저당권자가 부동산이 마음에 드니까 갑하고 자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자로 등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게 되면은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혼동 상태가 된 거죠. 그럼 소멸하잖아요. 뭐가 소멸해요? 저당권 소멸입니다. 말소 등기 안 해도.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던 상태에서 그 매매 계약이 원인 무효가 돼버린 거죠. 체결했던 매매가 원인 무효로가 되버리면 을이 갖고 있었던 소유권 있죠? 갑한테로 복귀한단 말이에요. 갑한테 소유권이 복귀가 되면서 을이 갖고 있던 소유권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러한 논리로
소급 무효의 논리로 소멸했었던 저당권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되살아난다는 거죠. 혼동해서 원인행위 실효가 되면은 소멸했던 권리가 부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물권 소멸 문제를 풀러 가보죠. 문제집은 124페이지서부터가 물권 소멸입니다. 자, 45번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물권의 소멸입니다. 자, 1번 보시면은 X 토지에 갑이 지금 1번 저당권자고, 그리고 나서 을이 2번 저당권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병이 또 가압류도 들어왔네요. 근데 1번 저당권자 을이 매수해서 소유권 취득했죠? 저당권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 안 하죠. 왜 소멸 안 하죠? 밑에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럼 굳이 뭐 병까지 넣을 필요 없었잖아요. 아니네, 을 밑이네, 그죠? 죄송합니다. 을 밑에 병이 있죠, 그죠? 네, 병 넣어야죠. 병이 존재하기 때문에 을의 저당권은 혼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유치권자가 유치권 포기하겠다고 의사표시했죠. 이때는 의사표시만으로도 끝납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등기해요, 등기 못해요? 유치권 등기 못합니다. 등기가 불가능하죠, 유치권. 그래서 유치권을 포기할 때 점유까지 포기해야 되냐,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냐에 대해서 현재 우리 민법 입장은 포기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장 끝에 가보시면은 점유까지 반환하여야라고 되죠. 여기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는 물어본 적 없는데 간평사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3번 점유권과 소유권, 얘네들은 혼동으로 안 없어지죠. 일단 점유권은 혼동하고 상관이 없죠. 그리고 소유권은 다른 애들을 지우는 애지 지가 없어지진 않죠. 자, 4번 지역권, 20년 방치하면 소멸시효로 끝나고. 5번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을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매수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지금 1번이 누구라는 거죠? 1번이 누구예요? 예, 1번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선순위 맞습니까? 임차인이죠. 을이 임차권 가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후순위에 누가 있어요? 저당권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임차인 을이, 네? 임차인 을이, 자,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이 상태가 되면은 혼동이잖아요. 원칙대로면 임차권 소멸해야죠. 그죠? 근데 지금은 밑에 뭐가 있어요? 얘가 있으니까 혼동으로 인해서 임차권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해, 안 해? 소멸 안 하죠. 임차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거죠. 근데 요 지문 잘 보세요, 지금. 네? 지금 잘 보세요. 여기서는 임차권이 소멸한단 말이에요. 왜 소멸하냐? 여기는 경매예요, 지금. 매매로 샀어요, 경매로 샀어요? 경매. 임차인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갑의 부동산이 경매가 돼서 을이 낙찰을 받았다는 거예요.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일단 부동산 경매가 됐죠. 그럼 저당권 다 끝나요. 저당권 반드시 없어집니다. 후순위가 없어진다. 후순위가 없어져야 그럼 이제 경매로 낙찰 받았죠. 그럼 이제 자기밖에 없잖아요. 임차권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해, 안 해? 소멸한다는 거죠. 후순위가 있어서 후순위가 없어서. 후순위 없죠? 그냥 그대로 원칙이고, 그대로 원칙. 얘가 없죠. 그럼 그냥 원칙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소멸한다. 네? 매매가 아니라 경매라서 그렇다. 경매라서. 자, 47번이요. 물권의 소멸 틀린 겁니다. 1번 선다에 어떤 단어 보이죠? 포기. 등기해야 돼요? 해야죠. 자, 2번입니다. 어떤 물건에, 자,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었다.
그러면 일단 원칙대로면 제한 물권이 소멸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둘째 줄에 본인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제한 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한 물권에 저당권자 들어와 있으면 저당권자 보호해주죠. 이런 경우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죠.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죠. 자, 3번 임차권 대항요건 갖춘 후 제3자의 저당권 설정됐다. 1번이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2번이 누구죠? 저당권자죠. 이때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됐죠. 그럼 이제 원칙이 아니라 예외가 되는 거죠. 밑에 저당권자 있으니까요. 그럼 임차권 소멸돼요?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 거죠. 예외죠. 자, 4번입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당권자가 지상권 담보 잡고 있거든요. 이때 저당권자 동의가 있어야 포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자 동의 없이는 지상권을 자기 멋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5번 근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고 그럼 혼동된 거죠. 그럼 근저당은 소멸이죠. 그런데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로 밝혀집니다. 그러면 혼동을 일으켰던 원인이 이렇게 무효로가 되면 갖고 있던 소유권이 다시 매도인한테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소급 무효로 돌아가니까 소멸했던 근저당 다시 어떻게 된다? 부활합니다. 부활하지 않는다. 틀렸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점유권 세계로 갑니다. 드디어 엑기스 46페이지요. 자, 일단 점유권 인정받으려면은 자, 첫 번째 줄에 나오듯이 사실상의 지배가 있어요. 그래야 점유권이 인정되고 유지되는 거죠. 자, 그런데 2번 단락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물 밑에 땅은 건물주가 점유하는 거예요? 건물 세입자가 점유하는 거예요? 누가 점유하는 거죠? 건물주가 건물 세입자가. 자, 일단 자, 토지가 갑거예요. 토지가 갑거거든요. 근데 이 위에 건물을 을이 무단 신축했어요. 그럼 무단 신축하니까 갑이 철거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 을이 건물 무단 신축했고 임차인한테 빌려줬어요. 병한테 빌려줬어요. 임대차. 자, 그럼 병은 토지 임차인, 건물 임차인. 건물 임차인이죠, 병. 그럼 갑이 여기서 이 무단 신축된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는 누구 상대로 한다 그랬어요? 철거 청구를 상대로 한다 그랬죠. 근데 갑이 야, 토지 내 거야. 그러니까 토지를 나한테 반환을 해. 반환 청구.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는요, 점유자한테 할 수 있다. 누구 상대로 하는 거다? 점유자한테. 토지 점유자한테다가 한다는 거죠. 근데 을하고 병 중에서 누가 토지 점유자예요? 네? 누가 토지 점유자냐? 토지를 점유하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이게 을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을이라는 거죠. 병은 토지 점유자예요? 병은 토지 점유자 아니에요? 병은 아니라는 거죠. 병은 뭐예요? 건물 점유자예요. 에? 병은 무슨 점유자? 건물 점유자라는 거죠. 건물 점유자. 그죠? 병은 건물 점유자라고. 토지 점유자가 누구라고요? 을이 토지 점유자라는 거죠. 네. 자, 이 문장 다시 보시면요. 지금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로 하는 거는 건물 밑에 땅을 말하는 거예요. 부지, 여기를 누가 점유하냐. 판사님이 뭐라고
건물은 반드시 밑에 토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토지를 누가 점유하냐는 거예요. 토지 점유자가 누굽니까? 토지 점유자가. 이게 쟁점이었던 거죠. 토지를 점유한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위에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토지 점유자로 인정받습니다. 그럼 건물 임차인은요? 얘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뿐 토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토지 반환 청구를 을 상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랑 좀 연결되는 게 우리 앞에서 봤던 물권적 청구권 부분이거든요. 잠깐 가볼까요? 우리 아까 봤던 사례가 자 엑기스 40페이지에서 왼쪽 밑에 8번 사례 있죠. 우리 첫째 시간에 봤던 사례. 왼쪽 밑에 8번 사례. 여기 보시면은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고 그리고 또 이제 병한테다가 임대를 한 거잖아요. 여기서 갑이 이 무단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 행사.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건물주 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보이시죠? 그리고 3번 건물주 을 상대로 밑에 땅 있죠. 땅! 토지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건물주 을이 토지를 뭐하는 사람이라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얘한테 토지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대지 인도 청구 있죠. 이거 병상대로는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렇게 좀 구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6페이지에요. 자, 3번, 동그라미 3번.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인이 하고 있던 점유도 상속인한테 넘어가는 거죠. 상속받는 사람은 소유권만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점유권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점유 보조자.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죠. 점유자가 아니라서. 근데 점유 보조자는 현장에 있죠. 그래서 3번 자력구제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4번 을이 남편 갑과 시부모와 함께 권원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힘들겠다. 그죠? 남편도 꼴배기 싫은데 이제 시부모와 함께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죠. 그럼 지금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주가 누구냐?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했죠. A. 토지를 A가 갖고 있습니다. 토지를 A가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A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이 건물이 무단으로 지어진 겁니다. 무단. 그죠? 그래서 이 건물을 갑하고 을하고 또 누구하고요? 또 시부모님들하고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시부모님. 그러니까 무단으로 지어진 건물이니까 A 입장에서는 뭐하냐 너? 철거시키라고 철거 청구할 수 있겠죠.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돌려달라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반환 청구. 근데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는 이거는 현재 점유하는 자가 상대방이죠. 누가 상대방이라고요? 점유자. 예? 점유자가 상대방. 그래서 A가 찾아가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내 건물에서 나가라 그러죠. 내 건물에서 나가라고 을 찾아가서 반환 청구했다는 거죠. 반환 청구.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을이 부인 맞습니까? 을이 부인 맞아요. 을이 부인 맞네. 을이 나는 점유자가 아니에요 라고 했던 거죠. 저는 점유자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보조자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반환 청구하지 마세요 라고 주장했던 완전 법절하죠. 그러니까 A가 하는 청구를 무마시키려고 A가 하는 이 반환 청구를 무마시키고자 자기를 보조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을의 주장은 이거죠. 야, 내 남편 찾아서
남편 찾아서 가서 저기 반환 청구하시라고 얘한테. 그럼 남편 어디 갔는데요? 그럼 난 모르죠. 남편 어디 갔는지. 얘한테 반환 청구하시라. 이렇게 을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판사님이 지금 이 을은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고 했던 거죠.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을도 점유자라고 했던 사건. 점유 보조자라는 거는 지시받는 사람이 점유 보조자예요. 그럼 부인이 남편한테 지시 받습니까? 지시 받아요, 지시 안 받아요? 예? 지시 받아, 지시 안 받아? 예? 그런 관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오히려 자기가 지시를 내리겠죠. 오히려 반대로. 예? 지금 갑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공동 점유자인 거지. 공동 점유. 갑하고 공동으로 점유를 하는 사람이지. 보조자? 아이 그거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A가 저 을 상대로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고 했던 거죠. 점유자로서 지위를 인정해 준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병이 책에서는 병이라고 되어 있네, 그죠? 저는 A라고 했는데, 자, 병이 을 상대로도 명도 인도시키라는 거죠. 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맞아서요. 자, 내려가면 이제 간접 점유자입니다. 간접 점유자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있다 그랬죠. 자, 1번에 전세권이나 혹은 임대차 이런 기타 관계, 이 기타 관계가 바로 점유 매개 관계죠. 이런 계약 관계를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자, 여기서 물건을 점유하게 했다는 건 물건을 건넸다는 거죠. 건넸다. 그 자에게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습니다. 2번, 점유 매개 관계 이 법률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관계가 무효라 하더라도 물건을 건넸던 게 사실이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인정된다고, 인정 안 된다고? 다 인정됩니다. 자, 3번,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방해받은 건 직접 점유자죠. 그치만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 말하는 거죠. 이거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4번,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차했죠. 무단 전대차. 그럼 누가 임차인이에요? 누가 임차인? 예? 갑이 임차인이죠. 그림 그려주세요. 갑이 임차인. 병이 전차인이죠. 그러면 빌려준 을도 간접 점유자. 그리고 갑도 병한테다가 전대차로 또 빌려줬죠. 그러니까 을하고 갑하고 둘 다 간접 점유자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요. 취득 시효할 때 자주 평온 공연 점유해야 되죠. 그때 그 형태가 직접으로 해도 되고 간접으로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을 위해서는 주택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인도는 점유를 넘겨받는 거죠. 이거 직접 점유로만 된다, 간접으로도 된다. 간접으로도 된다는 말이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점유의 추정력 내려갑니다. 밑에. 점유의 추정력은 총 6개입니다. 일단 자주 선의 평온 공연. 밑에 쪽에 계속 점유, 오른쪽에 적법 점유까지 해서 점유 추정력 몇 개라고요? 6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자주, 두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요? 평온, 공연. 네? 자선 평온. 그럼 또 뭐도 추정돼요? 계속, 적법까지. 6가지. 6개 추정됩니다. 6개. 근데 이 점유 중에서 뭐는 추정 안 된다 그랬죠? 보이십니까 지금? 무과실점. 지금 같은 책 보고 있는 거 맞는 거죠? 자, 첫 번째 괄호에서 일단 자주 선의 평온 공연이 추정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괄호 보세요.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된다. 그리고 그 밑에 괄호 보시면은 선의의 점유자였던 사람이 본권에 관한 소에서 결국 패소하셨군요. 그러면 그 사람은 패소로 인해서 악의의 점유자로 바뀌게 되죠. 그 바뀌는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소재기시부터입니다. 소재기시. 자, 밑에 계속 점유. 전우양 씨의 점유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걸로 그렇게 추정해 줍니다. 6번처럼 전우양 시점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양시점 점유자가 다릅니다. 상관없습니다. 점유가 중간에 승계됐었다는 게 확인된다면 계속 추정력 인정받습니다. 자, 오른쪽 적법 점유. 일단 어떤 점유물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적법하게 보유하는 걸로 추정을 받는데, 근데 8번의 이 규정은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동산에만 적용되죠. 그럼 부동산이 섭섭하잖아요. 부동산에 왜 적용 안 시켜줘요? 등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점유의 적법 추정 있죠? 점유를 한 사람은 해당 물건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추정해준다라는 민법의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민법 제200조예요. 적법 추정 200조. 근데 이 200조 규정은 물건 중에서 동산에다가는 이 200조를 적용시켜줘요. 어떤 사람이 동산을 가지고 있네? 그럼 그 사람이 적법하게 갖고 있는 걸로 추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책 다들 가지고 있죠? 그럼 옆에 사람 책 보면서 훔친 거라고 생각해요? 적법하게 산 거라고 생각해요? 적법하게 산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적법 보유 추정이라고요. 여러분들 들고 계신 책마저도. 근데 이 적법 추정 규정을 동산에다가는 적용시켜 주지만 부동산에다가는 이 200조를 적용시킨다고요? 적용 안 시켜준다고요? 적용 안 시켜준대요. 그럼 부동산 섭섭하죠. 왜 나는 적용 안 시켜주냐는 거죠. 그 이유가 부동산은 등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등기에 적법 추정력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등기 자체가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원인에 따라 등기가 된 걸로 추정해준다고 아까 등기 제도에서 봤었죠. 그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00조까지 중복해서 인정시켜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자주점유. 자주점유라는 거는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면 자주점유죠. 근데 그 유무는 점유 취득의 원인됐던 성질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2번 내려갑니다. 권원의 성질을 봤을 때 이게 자주 점유인 건지 아니면 타주 점유인 건지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불분명하죠. 그럼 일단은 자주로 추정, 타주로 추정. 자주로 추정해 줍니다. 3번 매수해서 점유했는데 매매가 무효였어요. 근데 지금 얘가 무효라는 걸 알아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그럼 자주점유입니다. 매수인의 점유, 자주. 자, 4번 점유자가 나름대로 점유 권원에 관한 주장을 펼쳤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자주 점유 추정이 깨지는 건 아니라는 지문이죠. 반대 입증 돼야 깨집니다. 자, 5번 타주 점유자였는데 새로운 권원으로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셨죠. 그럼 얘는 그때부터 자주가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타주 점유자가 누가 있죠? 누가 대표적인 타주 점유자죠? 임차인 맞아요. 예를 들어 갑하고 사이에서야 을이 자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 의사가 있어요? 소유 의사 없어요? 소유 의사 없죠. 이거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빌린 거예요?
빌린 거죠. 이러면 타주 점유예요. 빌린. 그럼 처음에 타주 점유 하고 있었죠. 을이. 근데 임차에서 살다가 마음에 들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매매라는 지금 요 지문에서는 새로운 권원이라고 돼 있죠. 이 매매가 점유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권원이 됩니다. 그럼 매매 계약을 해서 이제 갑으로부터 이제 내가 계속 매수인으로 쓸 거다. 그럼 이제 과거에는 임차인이었는데 이제 매수인의 지위가 생겼죠. 이러면 소유의사 이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새로운 권원으로 소유의사가 생긴 거죠. 그러면 타주점유였던 모습이 바뀐다고요. 이제. 네? 타주였지만 이제는 자주점유인 것으로. 점유의 모습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타주점유가 또 나오겠죠. 타주. 자, 일단 첫 번째 타주점유는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서 명의신탁 약정 있었고, 그리고 을 명의로 등기를 쳤으니까 을은 명의신탁자예요, 명의수탁자예요? 네? 수탁자죠. 수탁자는 소유의사가 있어요, 명의만 받은 사람이에요? 명의만 받은 사람이죠. 그죠? 네, 단순히 명의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얘는 타주 점유가 맞습니다. 타주. 자, 2번입니다.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 그쵸? 임차인의 점유. 임차인 아주 대표적인 타주 점유자입니다. 그리고 임차인뿐만 아니라요. 지금 4번에서 말하는 분묘기지권자. 분묘기지권자도 토지를 소유해요? 토지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타주라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점유 매개 관계에서의 직접 점유자라고 하는 사람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점유 매개 관계가 대표적으로 임대차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의 직접 점유자니까 얘는 지금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죠. 그럼 얘도 역시 임차인으로서 타주 점유자입니다. 5번 부동산을 매도하고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주였을 수도 있죠. 자기 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죠. 그럼 처음에는 자주였다는 거예요. 자, 내가 내 부동산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갑이 하는 점유는 자주 점유죠. 근데 처음에 자주였더라도 지금 지문에서 말하는 거는 뭐 했다고요? 매도를 했다는 거죠. 을한테 팔아 넘긴다. 약속했고 대금도 지급받았고 예를 들어 뭐 등기까지 넘어갔다면은 갑은 이제 소유권도 을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인도는 시켜주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갑이 어쨌든 간 점유는 계속 하고 있겠죠. 근데 그 점유 모습은 자주에서 이제 타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도했고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입니다. 자, 그리고 6번 부동산에 대해서 악의에 무단 점유하는 자. 남의 땅에 그냥 막 들어가서 농사 짓는 할머니들 말하는 거죠.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취득쇼 안 되는 거죠. 그죠? 타주니까 할머니들. 자, 7번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사가 없어요. 그럼 피상속인은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죽는 사람이 피상속인이에요? 돌아가시는 분이 피상속인이에요? 돌아가시는 분이 피상속인이죠. 그죠? 왜 돌아가셨어요? 피가 나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피상속인이죠. 피상속인께서 소유의사가 없으셨네요. 그럼 그분도 타주셨네, 타주. 그럼 그거를 상속받는 사람도 무슨 점유? 타주 점유. 그대로 상속받는 거죠. 자, 8번처럼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보호 못 받아요. 타주가 됩니다. 타주.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7번 점유의 승계. 자, 점유권은 점유물을 인도시켜서 넘기는 겁니다. 인도로 넘어간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가 했던 점유하고 앞에 했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서 주장하죠. 이런 걸 합산 주장이라 그럽니다. 취득 시효할 때 이거 합산 주장할 수 있죠. 이때는 좋은 것만 넘겨받아요. 하자도 다 승계돼요. 하자도 다 함께 승계돼 버린다는 거죠. 합산 주장을 하면. 자, 이제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문제부터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점유권 파트부터 풀어 나가고 아마 제 계획이 맞다면은 소유권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강 날짜는 결정되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